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올해 66이에요. 오늘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들 내외랑 이 집에서 산지 벌써 7년째예요. 아들 정민수는 40살, 며느리 박지연이는 38. 둘이 결혼한 지는 이제 8년 차가 됐어요.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손주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둘이 좀 지내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며느리 뱃속엔 아무 기척이 없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가,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혹시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나 싶어서.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 애 안 나올 거예요. 제 인생 즐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을 왜 한 겁니까?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이 왜 결혼을 해요? 우리 민수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지연아, 그래도 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우리 둘만 늙어가면 나중에 얼마나 외로워. 외로우면 당신 혼자 외로워요. 난 절대 싫어요. 제 몸 망가뜨리고 제 인생 희생하는 거 절대 못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아예 그 얘기만 나오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민수는 그런 아내 눈치만 보느라 집에 와도 말이 없었죠. 저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손주 자랑을 해요. 사진을 보여주고 주말마다 손주 봐준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저만 그 자리에서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나이에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엔 늦잠 자다가 저녁 때나 슬슬 기어 나오는 애가 웬일로 일찍 나온 거예요. 그것도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요. 아가, 오늘 어디 나가니?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가가 붉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쾅 하는 소리가 났는데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임신했어요. 8주째예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냐?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어머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알잖아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 며느리 등을 토닥여줬어요. 드디어 손주가 오는구나.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친구들 손주 사진 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저도 손주를 보는구나. 그날 저녁 우리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 좀 봐. 너 앉아봐. 민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저 뒤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를 반복했죠. 뭐라고? 아기? 응, 8주째. 병원 다녀왔어. 진짜야? 지연아, 진짜 우리 아기가? 민수가 벌떡 일어나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드디어 우리 민수가 아빠가 되는구나.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아껴뒀던 홍삼을 꺼냈어요. 며느리에게 당장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가, 이거 먹어. 임산부한테 좋은 거야.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받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저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5년간의 서운함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사람이 다 변할 수 있지. 우리 며느리도 엄마가 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요. 손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남자아이면 좋을까? 여자아이면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가, 오늘 산부인과 같이 가자. 엄마가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고 싶고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갈게요. 거기 사람 많아서 불편해요. 괜찮아. 엄마는 밖에서 기다릴게. 진짜 싫어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너무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임신한 사람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그날 오후에 나갔어요. 산부인과 간다면서요. 그런데 4시간이나 지나서야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니? 병원만 다녀오기엔 너무 오래 걸렸네. 아, 그냥 백화점 좀 들렀어요. 임산부 옷 보러요. 며느리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쇼핑백엔 임산부복이 아니라 평범한 원피스가 들어 있었어요. 뭐지? 임산부복 보러 갔다면서?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부터 자기 방문을 꼭꼭 잠그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열어두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아가, 문 왜 잠가? 엄마가 청소 좀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임신해서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조심할게. 어머니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응, 나도 그래.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뭘 들키면 안 된다는 거지? 임신한 며느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찾아온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 뒤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며느리의 임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며느리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못 본 걸 수도 있죠. 아침마다 제가 임산부에게 좋다는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비려요. 못 먹겠어요. 아가, 미역국은 임산부한테 제일 좋은 건데. 싫다니까요. 입덧 때문에 그래요. 저 빵 먹을래요. 그렇게 말하곤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내 그냥 먹더군요. 제가 공들여 끓인 미역국은 식탁 위에서 그대로 식어갔어요. 임신하면 입맛이 까다로워진다고 하니까 이해해야지. 저는 속으로 되뇌며 참았어요. 더 이상한 건 며느리의 외출이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나가는데 어디 가는지는 절대 말을 안 해요. 아가, 오늘은 어디 가니? 혹시 산부인과? 아니요. 그냥 좀 나갔다 올게요. 배 조심해야 하는데 엄마가 같이 갈까? 싫어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매번 그렇게 거절당했어요. 며느리는 나갈 때마다 큰 가방을 들고 나갔고 돌아올 때면 그 가방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뭘 갖다 주는 걸까? 아니면 뭘 받아오는 걸까? 그리고 며느리가 절대 저를 들이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안방 옆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는 서재로 쓰던 곳인데 며느리가 이사 온 뒤로 자기 짐을 쌓아두더니 아예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어요. 아가, 저 방은 왜 잠가놓니? 엄마가 청소 좀 해줄게. 안 돼요. 거기 제 물건들이 정리 안 돼 있어서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그냥 돌아섰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막는 걸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병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죠. 걸레질을 하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느라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나 봐요. 문틈으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아니야. 이건 며느리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 그런데 제 발은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나오자. 며느리가 뭘 그렇게 숨기는지만 확인하고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무섭게 크게 들렸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방 한쪽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며느리 옷이었어요. 별로 특이한 건 없었죠. 뭐야, 그냥 평범한 창고잖아. 저는 돌아서려다가 옷장 위에 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 종이 상자였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건 뭐지?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갔어요.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내렸죠. 꽤 가벼웠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 결혼 전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한 장씩 넘기며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옆에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5살쯤 돼 보이는 귀엽게 생긴 아이였죠. 며느리는 그 아이를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5살 생일. 2018년 9월 12일. 엄마가 사랑해.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이게 누구야? 며느리 아이. 며느리는 우리 민수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초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진은 뭡니까? 2018년이면 며느리가 30살 때예요. 우리 민수랑 결혼하기 바로 전에였어요. 설마 며느리한테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저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얼굴,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그 뒷면의 글씨까지.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필체가 맞았고 사진도 오래된 게 분명했어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그락.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다시 옷장 위에 올렸어요. 의자를 치우고 방문을 살짝 열린 상태 그대로 두고 나왔죠. 어머니, 집에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응, 여기 있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었지. 며느리가 복도 쪽을 힐끗 봤어요. 그 작은 방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 방 쪽 지나가셨어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요. 며느리가 복도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작은 방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린 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여기 들어오셨어요? 아니, 안 들어갔어.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아, 엄마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스쳤나 봐. 안에는 안 들어갔어. 며느리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살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상자를 제자리에 제대로 놓았나? 흔적을 남기진 않았나? 며느리가 다시 나왔어요.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앞으로 제 방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문도 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곤 자물쇠를 다시 채웠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사진 속 아이 민준이라는 그 아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한테 아이가 있었다. 그럼 그 아이 아빠는 누구지?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가장 무서운 건 며느리가 우리한테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숨긴 걸까?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설마.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임신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을 본 뒤로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민준이가 누구야? 왜 숨긴 거야?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진 걸 들키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봐야겠다. 며느리가 매일같이 외출하는 이유, 그 큰 가방을 들고 가는 이유, 그리고 그 민준이라는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며느리의 주민등록 등본을 몰래 확인했어요. 우리 집 서류함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며느리 친정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평택시 모현읍. 평택이면 여기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혹시 그 아이가 친정에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하자마자 저도 집을 나섰어요. 아들 민수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문자를 남겼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평택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며느리 친정 주소로 찾아갔어요.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며느리가 자란 동네치고는 많이 초라했어요. 저는 빌라 앞 작은 슈퍼 앞에 서서 며느리 집을 지켜봤어요. 뭐라도 보이겠지. 뭐라도.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제 다리는 저려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빌라 2층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며느리 어머니였어요. 제가 결혼식 때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아봤죠.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7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짧은 머리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사진 속 그 아이 민준이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아이 손을 꽉 잡고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를 밟았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둘은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아이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조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어요.
얼굴을 가리면서 두 사람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며느리 어머니가 아이를 그네에 태웠어요.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 더 세게 라고 소리쳤어요. 민준아, 너무 높이 올라가면 위험해. 천천히 타야지. 민준이. 제 귀에 그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역시 저 아이가 민준이구나. 며느리의 아들이 맞아. 아이가 그네에서 내려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분명히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게 틀림없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민준아,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어. 곧 올 거야.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하고 있어. 우리 민준이 위해서. 엄마는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안 와? 아니야. 엄마가 민준이 제일 사랑해.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야?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랑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마가 큰 집 마련해서 민준이 데리러 올 거야. 큰 집.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며느리 어머니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자, 이제 집 가자. 할머니가 오늘 민준이 좋아하는 짜장면 시켜줄게. 와, 짜장면. 근데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 아빠. 그 단어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아빠도 곧 올 거야. 아빠도 바빠서 그래. 아빠한테도 전화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집 가서 하자. 둘이 공원을 나갔어요.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아이가 있었어요. 7살짜리 아들이요. 그 아이는 지금 친정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빠는 누구지? 우리 민수는 그 아이 존재도 모르는데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초혼이라고 했어요. 결혼한 적 없다고 했죠. 그런데 7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건 며느리가 28이나 29에 그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나? 아니면 숨겨진 결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는?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며느리가 받았어요. 네, 어머니. 아가, 지금 어디니? 저 친구 만나고 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거지? 네. 7시쯤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는 아까 평택에 있었어요. 거짓말이네. 친정에 간 게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저는 평택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숨긴 이유, 임신을 갑자기 발표한 이유, 매일 외출하는 이유, 모든 게 뭔가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까지 이용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였어요. 며느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 민수만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났어.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내 아내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증거도 없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친구가 임산부 선물 줬어요. 봐요, 이거. 며느리가 작은 상자를 보여줬어요. 아기 베넷 저고리였어요. 귀엽죠? 우리 아기 입히면 얼마나 예쁠까? 며느리의 환한 웃음이 제 눈엔 가면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건가? 저는 며느리를 보며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봐야겠어. 민준이 아빠가 누군지, 그리고 지금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민수 아이가 맞는지.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알게 된 사실들을 적었어요. 1. 며느리에게 7살 아들 민준이가 있음. 2. 민준이는 친정 어머니가 키우고 있음. 3. 민준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음. 4. 며느리는 큰 집을 마련하려 하고 있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저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평택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그런데 이상한 건 제 아들 민수도 요즘 며느리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지연아,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몸 조심해야지. 괜찮아. 임신 초기라서 운동하는 게 좋대. 답답해서 못 살겠어. 며느리가 나가고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만. 왜 아들? 민수가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요즘 이상해. 제 심장이 쿵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밤마다 화장실 가서 누군가랑 전화해. 물소리 틀어놓고 뭐라고 하는데? 잘은 못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곧 될 거야. 이런 말들. 민수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엄마, 이거 봐.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지연이가 요즘 카드를 이상한 데서 써. 여기 봐. 평택 모연음 약국, 평택 모연음 마트, 평택 모연음. 며느리 친정 동네였어요. 너 어떻게 이걸? 공동 계좌 관리 앱에서 봤어. 엄마, 지연이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텐 한 번도 말 안 해.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매일 외출하는 이유, 큰 가방을 들고 가는 이유, 평택 친정에 가서 민준이를 돌보는 거였어요.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며칠간 알아낸 모든 걸 아들에게 털어놨어요.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사진, 평택에서 본 민준이라는 아이, 며느리 어머니와 아이의 대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럼 지연이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 7살쯤 된 아들이. 그럼 그 아이 아빠는? 그걸 엄마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해.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해. 오늘 지연이 뒤를 밟자. 뭐? 미행? 그래. 지연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 같이 가자.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며느리가 탄 차를 뒤쫓았어요. 기사님, 저 앞에 택시 보이시죠?
저거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희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며느리의 택시는 시내 번화가로 향했어요. 큰 카페가 모여 있는 거리였죠. 며느리가 한 카페 앞에서 내렸어요. 우리도 한 블록 뒤에서 내렸죠. 민수야, 저기 저 카페. 내가 들어가서 지켜봐. 엄마는 밖에서 기다릴게. 왜 엄마는 안 들어가? 며느리가 엄마 얼굴 보면 들킬 거 아니야. 넌 모자 쓰고 구석에 앉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 옷가게에 들어가 쇼윈도 너머로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생겼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었죠.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저 남자 지연이 앞에 앉았어. 둘이 아는 사람 같아. 제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민수가 카페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뭐라고 하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남자 지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 민준이 잘 있어? 내가 이번 주말에 가서 봐야겠다. 민준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그 남자가 민준이 아빠야.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얼른 팔을 잡았죠. 엄마, 그럼 지연이가 저 남자랑 일단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자. 우리는 카페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페를 나왔어요. 며느리가 남자 팔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남자가 며느리 배를 쓰다듬었고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저거 봤어? 저 남자가 지연이 배를 만졌어. 봤어. 두 사람이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고 남자가 운전석에 탔어요. 제가 얼른 차량 번호를 핸드폰에 적었어요. 민수야, 저 차 번호 봐. 54거 3287. 며느리가 조수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죠. 우리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어요.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어요.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섰죠. 남자와 며느리가 내려서 작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야, 저 집 주소 봐. 백석동 456-12. 우리는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며느리가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오지 않았죠.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어요. 저와 민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지. 저는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네, 누구세요? 아, 저 옆집 사시는 분 혹시 아세요? 키 크고 정장 입은 남자분. 아, 강태수 씨요? 그 집 주인이에요. 혼자 사는데 조용한 분이에요. 강태수? 제가 수첩에 그 이름을 적었어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회사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안에서 민수가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알아볼게. 저 강태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연이랑 무슨 관계인지. 민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엄마, 나 속았던 거야? 지연이가 나한테 나를 이용한 거야? 아직 몰라.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엄마, 근데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 맞는 거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며느리가 그 강태수라는 남자와 만났어요. 남자는 민준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배를 쓰다듬었어요. 설마 지금 뱃속의 아이도 저 남자아이인 건 아니겠지?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엄마랑 저녁 먹으러 갔다 왔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데려가시지.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 웃음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나 못 자겠어. 엄마도 그래. 지연이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끝까지 알아낼게. 우리 민수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 고마워, 엄마.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강태수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며느리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지금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끝까지 파헤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가 출근하고 며느리가 또 외출하자마자 집을 나섰어요. 제 오랜 친구 김혜순이가 흥신소를 운영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의심되면 찾아가는 그런 곳이죠. 저는 평생 그런 데 갈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순자야, 웬일이야? 내가 여길 다 찾아오고. 혜순아, 부탁이 있어. 저는 혜순이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 사람 좀 알아봐줘. 강태수라는 사람이야. 저는 어제 적어둔 차량 번호, 집 주소, 그리고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건넸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며느리랑 만나는 남자야. 며느리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 아빠가 이 사람인 것 같아. 혜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박지연이가? 그 얌전하게 생긴 애가?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미치기 직전이야. 알았어. 이 사람 신상부터 다 뽑아볼게. 며느리랑 무슨 관계인지, 평택에 있는 그 아이까지. 일주일만 줘. 고마워, 혜순아.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외출했고, 저와 민수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어머니, 오늘 태교 음악 들으러 문화센터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웃으면서 배웅했지만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 여자는 문화센터 같은데 안 가. 어디 가는 거지?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민수도 회사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했어요. 엄마, 나 지연이 볼 때마다 화가 나. 근데 표정 관리하느라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라, 아들. 곧 다 밝혀질 거야. 일주일 후 혜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와. 급해. 저는 혜순이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혜순이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펼쳐놨어요. 앉아.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혜순이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강태수 38세. 현재 중소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 응. 그리고 이 사람, 너희 며느리 박지연이의 전 남편이야. 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 남편? 지연이가 초혼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랑 2016년에 결혼했어. 그리고 2019년에 이혼. 혜순이가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박지연과 강태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민준이는? 응, 이 사람들 친아들이야. 2018년생. 이혼 후에 강태수가 양육권 포기했고 지연이가 키우기로 했어. 그런데 왜 친정에 맡겨둔 거야? 혜순이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너희 민수랑 결혼한 게 2019년 12월이지? 응.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재혼한 거야. 급하게. 왜? 돈 때문이야, 순자야. 혜순이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강태수는 사업 실패로 빚이 5천만 원 있었어. 지연이는 그 빚 갚으려고 돈 많은 남자를 찾았던 거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럼 우리 민수는? 응,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혜순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순자야, 이거 봐. 혜순이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며느리와 강태수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이혼하고도 둘이 계속 만나고 있었어. 지연이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언제부터? 결혼 1년 후부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뱃속의 아이는? 혜순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는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타이밍상 강태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 이럴 수가.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혜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더 있어. 더? 지연이가 강태수한테 보낸 문자들이야. 혜순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구한 문자 내역이었어요. 2024년 8월 15일. 지연 오빠, 임신했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수 확실해? 시어머니는? 지연 완전 넘어갔어. 손주 보겠다고 난리야. 태수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집 팔아서 돈 받으면 바로 나와.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2024년 9월 3일. 지연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 이번 주 내려갈게. 태수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지연 걱정 마. 나 연기 잘하잖아. 2024년 9월 20일. 지연 시어머니가 산부인과 같이 가자는데 어떻게? 태수 거절해. 절대 같이 가면 안 돼. 지연 알아. 근데 돈은 언제 받아? 태수 집 팔리면. 조금만 더 참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혜순아, 이게 다야? 아니, 더 있어. 혜순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지연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사돈도 이 계획 다 알고 있었어. 뭐? 사돈이 민준이 키우면서 지연이한테 매달 생활비 받아. 그 돈 출처가 너희 집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전부 다 한패였다는 거야? 응. 지연이, 강태수,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길래. 혜순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순자야, 울지 마.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 증거들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 응. 사기 결혼, 불륜, 재산 갈취 시도 다 고소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혜순아, 이 서류들 다 복사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리고 순자야, 한 가지 더. 뭔데? 지연이 뱃속 아이 DNA 검사도 해야 해.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돼. 어떻게? 산부인과에서 양수검사 명목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병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혜순아.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저는 그 두꺼운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은행 좀 갔다 왔어.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산부인과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주 건강하대요. 그래, 잘 됐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 뱃속의 아이도, 저 웃음도.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어요. 저는 민수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민수야, 앉아.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저는 흥신소에서 받아온 파일을 펼쳤어요. 민수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모든 걸 보여줬어요. 강태수와의 결혼 증명서, 민준이 출생신고서, 호텔 사진들, 문자 내역.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게 다 진짜야? 응. 그럼 지연이가 나를 처음부터 민수가 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야. 엄마, 나 바보였어. 완전 바보였어. 제가 아들을 껴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저것들이 나쁜 거지.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뱃속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민수가 온몸을 떨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 민수야, 들어. 이제부터 엄마 말대로 해야 해. 응. 우리 지금 들킨 티 내면 안 돼. 지연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저 강태수라는 놈까지 한꺼번에 잡아야 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 대신 분노가 차올랐어요. 엄마, 나 저것들 용서 못해. 엄마도 그래. 그래서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해. 저희 모자는 그날 밤 작전을 짰어요. 며느리를 속이는 척하면서 역으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로요. 흥신소에서 증거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와 민수는 며느리 앞에서 철저히 연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시어머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처럼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서 아기 옷 좀 보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며느리가 나가고 민수가 회사 간 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점심때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가 보였어요. 바로 강태수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와? 저는 문을 열었어요. 강태수가 서 있었어요.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더 차갑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씨 계세요? 지연이는 외출했는데요. 누구시길래? 아, 저는 지연 씨 친구예요. 강태수라고 합니다. 친구.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는 비웃음이었죠. 아, 친구분이시구나. 지연이는 백화점 갔어요. 한두 시간 있어야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태수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저 아세요? 모르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지연 씨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지연이 친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강태수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연 씨 걱정돼서 왔어요. 무슨 걱정? 지연 씨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 며느리 임신해서 온 집안이 기쁜데. 임신. 그렇죠. 축하드려요. 강태수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 아기 정말 아드님 아기 맞으세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그냥, 지연 씨가 예전에 결혼한 적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예요. 지연이 전 남편. 그리고 지연이한테 아들이 있어요. 7살 민준이요. 제 얼굴에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태수가 제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이미 알고 계셨군요. 표정 보니까 나가세요.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연이는 제 여자예요.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고요. 뭐라고? 지연이가 어머님네 집에 시집 온 건 돈 때문이에요. 저희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집 팔아서 돈 받으면 저한테 올 거예요. 제가 강태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연이 괴롭히지 마세요. 순순히 돈만 주시면 조용히 갈게요.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지연이한테 집 팔아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3억 주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요. 3억?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네가 처음부터 그걸 노린 거군요. 늦게라도 아셨네요. 이왕 알았으니 일 쉽게 합시다. 지연이 임신한 거 핑계 삼아서 집 팔고 돈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네가 사기친 거잖아요. 결혼 사기.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요? 강태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생각 잘하세요. 지금 지연이 뱃속에 아기 있어요. 제가 친자 확인 소송 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자 확인? 그럼 아드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기 아이 아니라는 거 알면? 동네방네 소문나면?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민준이, 지연이 친정에 숨겨둔 아들. 그 아이 존재 밝혀지면 아드님이 받을 충격은? 당신, 조용히 3억만 주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던 거로 할게요. 지연이도 조용히 이혼해드리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가 강태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수 오빠? 왜 여기 와? 지연아, 어머님이랑 잠깐 얘기 좀 했어.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황급히 강태수 앞으로 갔어요. 오빠,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도 소용없어? 이미 어머님이 다 알고 있더라.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들었어요? 들었지. 다 들었어.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 집 돈 노리고 접근한 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캐고 다닌 거잖아요. 내 방 뒤지고 날 미행하고 내가 먼저 거짓말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거짓말?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잖아요. 내가 들어준다는데 그게 내 아이도 아니면서. 며느리가 배를 감싸쥐었어요. 이 아이는 민수 씨 아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강태수가 며느리 어깨를 잡았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해. 다 들켰어. 오빠. 어머님, 제 말 생각해 보세요. 3억? 그럼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나왔어. 민수가 거실 풍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며느리, 강태수, 그리고 울고 있는 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며느리가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이 사람 쫓아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어. 뭐?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저 사람이 강태수야. 지연이 전 남편.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 남편? 강태수가 민수를 향해 걸어왔어요. 정민수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연의 전 남편 강태수입니다.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이 그 새끼야? 말 조심하세요. 우리 법적으로 처리합시다. 법적으로? 너희가 사기쳤는데? 강태수가 웃었어요. 사기요? 지연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도 했고. 뭐가 사기예요? 거짓말로 결혼한 거잖아. 증명하세요. 지연이가 거짓말했다는 거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가 강태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새끼가. 제가 민수를 붙잡았어요. 민수야,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여보, 진정해. 나 뱃속에 아기 있어. 그게 내 아기야? 민수가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당연하지. 당신 아기야.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뭘 안다는 거야? 민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들이었어요. 이거, 너희가 호텔 들락거린 사진, 문자 내역, 전부 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강태수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흥신소. 다 조사했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너희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강태수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지연아, 가자. 어딜 가? 민수가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나 너랑 끝이야. 끝? 이혼도 안 하고 끝? 며느리가 민수를 밀쳤어요. 이혼해 줄게. 근데 조건 있어. 조건? 위자료 3억. 그리고 이 아기 낳을 때까지 생활비. 미쳤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안 주면 이 아기 지울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폭력 썼다고 고소할 거야. 뭐? 아까 내 팔 잡았잖아. 녹음했어. 임신한 여자한테 폭력? 기사감이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며느리와 강태수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기다려. 제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법정에서 보자고 했지? 좋아. 우리도 준비 많이 했어. 며느리가 코웃음 쳤어요. 어머니가 뭘 준비했는데요? 곧 알게 될 거야. 강태수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너희야.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민수야, 울지 마. 엄마, 나 어떡해. 이제 전쟁이야. 저것들이 먼저 선전포고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를 불러야 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강태수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와 민수는 전쟁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준비를 했죠.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제게 말했죠.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제가 이길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웃었죠. 변호사 이름은 김상훈이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죠. 어머님, 증거가 탄탄하네요. 이건 확실히 결혼 사기로 입증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죠? 네. 그리고 뱃속 아이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완벽합니다. 며느리는 DNA 검사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법원이 강제로 할 수 있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양쪽 다 서두르고 싶어 했거든요. 첫 재판날 저는 법정에 갔어요. 민수와 함께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강태수가 옆에 있었죠. 며느리 부모님도 왔더군요. 두 사람 다 제 눈을 피했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지금부터 이혼 및 사기 혐의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피고는 선량한 임산부이며 원고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박지연이 제3자 강태수와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증명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이것은 피고가 강태수와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네요. 며느리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저 증거들은 불법 수집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정당한 조사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피고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며느리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재판장님, 그것은 피고가 어려운 시기에 옛 지인과 만난 것일 뿐입니다. 옛 지인? 전 남편이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기 전 강태수와 이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민준이의 출생신고서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판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피고 사실입니까? 원고와 결혼 전 혼인 이력이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떨었어요. 네.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했습니까? 아니요. 왜 숨겼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변호사가 계속 공격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강태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스크린에 문자가 떴어요. 오빠,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집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시어머니 완전 넘어갔어. 손주 보겠다고 난리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딸을 노려봤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요. 그리고 재판장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피고가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그건 제 동의 없이 법원 명령으로 진행한 검사입니다. 판사가 봉투를 받았어요. 뜯어서 결과를 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가 임신한 태아는 원고 정민수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제3자 강태수 씨의 친자로 99.9% 확률로 일치합니다. 쾅! 법정이 터져나갔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 봐. 내 아이가 아니잖아.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강태수가 며느리를 부축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였구나.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피고 박지연, 당신은 원고와의 결혼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3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은 태수 오빠였어요. 그렇다면 왜 원고와 결혼했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전 남편 강태수의 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원고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과거 연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인가요? 우리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친정 어머니가 손자 민준이를 돌보면서 피고에게 받은 생활비 입금 내역입니다. 그 돈의 출처는 원고의 가게 자금입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을 쳤어요. 피고 측 증인, 당신도 이 사기극에 가담했습니까? 며느리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와 민수는 법정을 나왔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민수 씨,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배를 감싸준 채로요. 미안하다고? 네.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야. 그래도 너는 우리 민수 인생을 망쳤어. 5년을 거짓말로 살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민준이. 그 아이는 내가 잘 키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요? 응. 그 아이는 내 아들이잖아. 뱃속의 아이도 둘 다 내가 책임져. 어머니, 나는 내 손주 볼 생각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돌아서서 민수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정민수와 피고 박지연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 피고의 사기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 우리가 이겼어요. 며느리는 위자료를 갚지 못했어요. 재산이 없었거든요. 결국 며느리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갚았어요. 며느리는 강태수와 재결합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라고 하더군요. 민준이는 여전히 보육시설에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키울 형편이 안 됐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할래. 그러지 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니야. 나 사람 못 믿겠어.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민준이를 찾아가기로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우리 집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들 만나자는 전화도 다 거절했죠. 엄마, 나 그냥 집에 있을래. 민수야, 그러지 말고 좀 나가. 싫어. 사람들 만나기 싫어.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찾아가기로요. 며느리. 아니, 이제는 박지연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박지연이가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강태수와 재결합했지만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새로 태어난 딸까지 돌보느라 민준이는 여전히 보육원에 있었죠. 저는 그 보육원 주소를 알아냈어요.
평택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그곳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는 아이 보러 왔는데요. 민준이요? 어떤 관계세요? 저는 아이 할머니예요.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따로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친할머니는 아니고요. 그냥 인연이 있어서요.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놀이방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여럿 놀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혼자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준이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 공원에서 봤던 그 아이. 7살이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됐더군요. 민준아. 선생님이 불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망울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보러 오셨어.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안녕, 민준아. 할머니야.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누구예요? 할머니는 내 엄마 아는 사람이야. 엄마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언제 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지금 동생 돌보느라 바빠. 동생? 응. 내 여동생이 태어났거든.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나보다 동생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민준이를 제일 사랑해. 그럼 왜 안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안 오냐고? 내 엄마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널 키울 수가 없단다. 그리고 내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그런 말을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말요? 응.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자주 와주세요. 엄마 올 때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할머니가 자주 올게.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이를 보러 갔어요.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요. 민준이는 저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왔어요. 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과자 사왔어. 와, 고마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엄마를 잘못 만난 것뿐이야. 어느 날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디 다녀와? 자주 외출하시던데. 응? 아, 친구 만나고 그래. 무슨 친구? 그냥 오래된 친구.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보육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님, 민준이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입양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민준이는 입양 대기 중이에요. 좋은 가정 찾아서 보낼 예정이고요. 언제요? 한 달 안으로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새 가정으로 가게 돼요. 저와는 헤어지는 거죠. 그게 맞는 걸까? 민준이한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민준이를 키우면 안 될까? 저는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앉아봐. 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민준이를 보러 갔었어. 뭐? 민준이? 응. 박지연의 아들.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요? 그 애는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야. 엄마, 민수야, 그 아이는 내 전처의 아들이야. 그리고 지금 홀로 보육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이 엄마가 양육권 포기했어. 입양 보낸대.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는 민준이를 입양하고 싶어. 뭐라고요? 엄마가 민준이 키우고 싶어. 엄마 손주로.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애는 박지연 자식이에요. 그리고 강태수 자식이고요. 알아. 그래도 민준이는 아이야. 아무 죄 없는 아이라고. 엄마가 그 애를 키우겠다고요? 왜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손주? 응. 엄마는 평생 손주를 보고 싶었어. 근데 박지연 때문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났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엄마 기다리면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 엄마, 민수야, 엄마 결정 존중해줘. 민준이 키우게 해줘. 민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도 같이 키울게요. 뭐,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요. 나도 도울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민수야. 근데 엄마, 난 민준이를 내 아들로는 못 봐요. 괜찮아. 그냥 동생처럼 생각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 달 후, 저희는 민준이를 입양했어요. 법적 절차를 다 밟고 민준이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이제 여기가 민준이 집이야. 정말요?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응. 그리고 저기 있는 아저씨도 있어.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가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수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민준아. 잘 지내자.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켰어요. 민준아, 많이 먹어. 네, 할머니. 민준이가 짜장면을 우적우적 먹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수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뭘? 나 민준이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 기뻐서 그래. 기뻐서요? 응. 우리 민준이가 왔으니까. 민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박지연은 제게 상처를 줬어요. 큰 상처요.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는 민준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민수도 조금씩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하늘이 저희에게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한테 속고 전 남편한테 협박당하고 뱃속 아이까지 남의 아이였던 끔찍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결말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손주를 얻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진짜 손주예요. 민수도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민준이랑 놀아주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 어제는 민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엄마 안 봐도 돼요? 왜? 할머니랑 아저씨가 있으니까.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민준이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박지연이 버린 아이지만 저희가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요.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이야기 끝. 에필로그. 민준이가 저희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할머니, 민수 삼촌하고 불러요.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친구들도 만나고 회사에서도 웃는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민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다시 결혼 생각해 볼까 봐요. 정말? 응. 민준이한테 엄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좋은 사람 만나. 이번엔 제대로. 응, 엄마. 박지연 소식도 들었어요. 강태수와 헤어졌대요. 돈 문제로요. 지금은 딸하고 둘이서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준이 소식을 물어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어요. 민준이가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박지연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나 봐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손주 할머니가 됐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손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준이를 입양한 게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는 게 나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들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